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정강원 목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면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맞죠. 공소사실의 지금 불명확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가 이제 공소를 제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됩니다.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건 뭐냐면 장방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래야만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죄가 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개똥이가 언제 지난 2월에 어디서 서울에서 뭐 어디에서 무엇을 소똥이를 어떻게 칼로 찔러서 살해케 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딱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거는, 이거는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로 기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어서 지금 검찰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배후 의혹을 받는 정강원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자고 있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라고 하는, 난입 사태라고 하는 그때 나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부지법 형사 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오늘 전 목사님의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등 혐의 첫 공판 보석신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제 첫 공판도 열리고 보석신문도 열린 겁니다.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건강이 나쁘다, 성한 데가 없다, 그러면서 보석 신청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과 보석 신문이 같이 열린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정강훈 목사는 저는 새벽 3시에 자고 있었고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면서 교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현장에 있든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잠 안 자고 메시지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 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강훈 목사는 자신이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비폭력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연설한 것이라면서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항권 얘기하는 건, 국민 저항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지, 국민 저항권이 폭력을 선동한 게 아니잖아요.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또는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쳐들어가서 누구를 부수자, 누구를 뭐 어떻게 하자, 법원을 쳐들어가자,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 국민 저항권 운동이라는 건 그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선동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 언급했다 해서 선동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비폭력을 얘기하는 거다. 1000만 명이 광화문에 비폭력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어디를 쳐들어가고 누구를 난입하고 뭘 부수고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말이죠, 정강훈 목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서 교사를 했다는 겁니까? 교사를 했다는 얘기는 정강훈 목사가 누구한테 무엇을 시켜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언제 어떻게, 이걸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니,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없으니까. 특검이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없어. 정강훈 목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걸 특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린 거야. 원래는 경찰에서 검찰을 올렸을 때 검찰에서 빠꾸시켰거든요. 정강훈 목사하고 신혜식 대표를 다 빠꾸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게 특정이 안 되니까 검찰에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 빠꾸시켰는데 경찰에서 자꾸 올려보내니까, 내가 볼 때는 경찰에서 올려보내면서 이 압박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어디서,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압박만 안 들어오면 이거는 기소할 건이 아니에요. 이건 3살짜리 꼬마도 웃을 일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정강훈 목사가 뭘 어떻게 서부지법 난입한 애들한테 교사를 하느냐고. 교사라는 건 살인교사처럼 돈 줘가면서 너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시켜야만 그게 교사지. 아니, 국민 저항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교사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뭐 거기 전도사,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거기서 그 사건에 뭐 연루됐다. 아니 그럼 연루됐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강훈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얘기를 거기를 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게 교사야?
아니 교회에 도대체가 전도사가 몇 명이고 성도가 몇 명인데 내가 심호하는 그 어떤 교회에 거기에 있는 전도사가 가가지고서 난입을 했다고 치기로 그것이 정가훈 목사의 어떤 그 책임입니까? 더군다나 정가훈 목사는 지금 거기 지금 현재 시무를 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에요. 책임 목사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언로 목사예요. 그래 정가훈 목사가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야.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누군가 하나가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 연루됐는가 봐요. 아니 근데 그 시켰어야지. 그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시켰습니까? 근데 검찰 얘기가 뭐냐면 정가훈 목사가 평소 설교를 할 때 말하자면 이제 그게 평소 설교가 이재명 정권을 타도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 운동을 부추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평상시에 선동을 해가지고 마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부신 거다 이거야. 이거는 정말 고양이가 웃고 쥐새끼가 웃을 일이야. 그건 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영향을 받았지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어딨어. 그럼 예를 들어서 정가훈 목사가 연설하는데 광화문에 가가지고서 영향을 받았다고 쳐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 그럼 정가훈 목사 탓이네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연설하는 사람들 또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인과관계가 다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죄 지으면 다 끌려다녀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잘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가훈 목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서부지법 난동을 교사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검찰에 공수사실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범별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경찰을 몇 명 폭행한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면서 전 목사의 어떠한 교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 전 목사가 어떤 교사를 했고 정범이 누구냐면 이제 정가훈 목사 말고 정가훈 목사한테 교사를 받아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야? 거기 서부지법에 난입한 애들 전부 다야?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야 도대체? 이게 특정이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목사에 어떠한 교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하다. 교사도 불명확하고 도대체가 정범이 누군지도 불명확하고 그 정범이 경찰을 몇 명 폭행한 건지도 분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다는 거야. 첫 공판 직후 이어진 보석신문에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인대, 석회화와 디스크, 심장수술 등의 병력을 열거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석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7일 오전 10시로 정하고요.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곧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내리고 다음 재판을 정했는데 글쎄 보석 해주겠습니까? 눈치 보고서 말이죠. 하지만 워낙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보석은 빨리 필요한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소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특정된 게 없다.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정가훈 목사가 지금 교사범이 된다는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은 발칵 뒤집혔고요. 정가훈 목사 무죄로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강철표입니다.